반갑습니다. 대협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ST팜 주주님들. 오늘 ST팜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님들이 이 ST팜의 성장성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닐까 굉장히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이 주가가 떨어진 이 세 가지 요소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았어도 앞으로 이 상승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현재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어떤 부분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이 ST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수급 부문과 현재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이 3월 29일 날 미 연준이 선호하는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 이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나온 한편 이 개인 소비 지출은 반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고 1월 수정치인 이 0.5% 상승해서 둔화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PC 가격 지수에 대해 예상과 달리 상당히 부합한 모습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에서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가 좀 지속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외신 기사도 좀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이 연준 파월 의장 또한 이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억제됐다는 추가 증거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 연준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 현재 노동시장 그리고 소비 규모가 여전히 매우 강하다며 인플레가 이제 2%를 향한 궤도가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드워치를 보시면 이 패드워치 또한 6월 금리나 확률을 굉장히 빠르게 하락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지난주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7% 평가됐지만 현재 거의 50대 50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냥 홀짝이다라고 좀 이런 부분이 볼 수 있는데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현재 바이오주들이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은 게 이 고금리 시대에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적이 제일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제 실적보다는 연구개발 및 이런 비중 투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연구개발 및 이 투자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신약 개발 그리고 공장 이 다양한 기대감이 선반영될 수 있고 이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성장주로 속하는 산업입니다. 이 성장주는 어떤 거냐? 바로 앞으로의 성장성을 담보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성장을 위해서 현재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보다는 이 미래의 성장이 중요하기에 막대한 현금으로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닌 이 막대한 현금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미래의 성장을 실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인 기업들도 많아요. 현재 ST팜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 부분은 좋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이 공장 구축 준비와 그리고 신약 개발에 있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 이 판관비 부분이 늘어날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투자해야 할 이런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대출이나 우리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이자를 지불하잖아요. 그럼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하면 이 이자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높은 이자 비용을 이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오히려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이 금리는 이 미국의 금리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에 대한 금리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 ST팜의 주가를 보면 한 달 동안 이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 줬습니다. 또한 이 AICR 곧 앞이죠. 이제 4월 5일 날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 AICR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주들이 좀 좋은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여기에 있어서 반박자 빠른 차익 실현도 우리가 함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냐 보시는 것처럼 박셀 바이오 이슈가 오늘 나왔었죠. 임상시험 업무 정지로 인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드리자면
규제 기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기간을 의미로 이 변경한 이 약품을 임상시험에서 이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임상시험용 이 약품에 붙이는 이 표시 기재를 승인받은 상황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임상시험용 이 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 이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임상시험 정지, 금리, 그리고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오른 부분에서 조정, 문제 세 가지로 인해서 오늘 이 에스티팜의 주가도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호재를 좀 봐야 되냐? 현재 이 제론의 혈액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주에 있어서 앞으로 이 FDA 승인까지 된다면 이 시장이 더 큰 폭으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스티팜의 실적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에스티팜은 현재 이 제론의 이 혈액암 치료제를 현재 과거에 생산 중이었다가 현재 과거에 임상 물량을 생산 중이었는데 여기서 FDA 승인까지 보게 받는다 하면 이 상용화가 되면서 실적 부분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또 이 기대감이 더 큰 폭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수용 수용 이중성 이 저위험 골수 이용성 증후군이 이 MDS 치료제인 이 이멘탈스타트의 이 FDA 승인을 우리가 좀 중요시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혈액암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이제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혈액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630억에 달하며 2030년에는 최대 11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하나로 이 153주 규모인데 연 성장률이 7.8%인 것으로 보아 현재 에스티팜이 이 제론의 과거 임상 물량을 생산을 맡았었고 이 FDA 승인을 받고 이 매출이 상용화가 된다 하면 이 에스티팜의 실적 부분도 이 153조 시장에서 0.1%만 먹어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현재 우리가 이 에스티팜의 호재 말고 현재 또 이 에스티팜 같은 경우 과거에 이 86,000원 부근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자꾸 여기를 깨지 않고 지켜주려는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깨지는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이 깨지더라도 이 81,000원까지는 좀 열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제 큰 양봉 기준이 세워지면서 과거에 이 저항이자 지지 라인이 되었던 이 매물대 또 최근에도 이게 지지 라인을 받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81,000원까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모습을 보면 이 81,000원도 깨지게 됐고 21선까지 이탈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매수세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요인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도 함께 있고요. 현재 모습에 있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봐야 되냐? 현재 이 에스티팜의 월봉을 보시면 이 월봉이 5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55% 상승을 했고 오늘 이 4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9%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좀 반납을 했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저번 시간에 이 81,000원 81,000원 죄송합니다. 이 81,000원 부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일봉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야기를 드렸고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상승의 전환점을 보여줬던 이 양봉을 기준해서 또 이 매물대 받쳐줬던 매물대들 지지 라인 저항 라인 받쳐줬던 이 매물대인 7,700원 부근까지는 2차로 우리가 좀 지켜보는 방면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77,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리스크 관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이 에스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에스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